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경매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갖고 과연 등록을 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맞습니다. 예, 이게 한 뭐 10억, 20억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투자금을 많이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거의 소액이시고요. 예, 물론 한 1, 2, 3억 정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뭐 좀 계시지만 의외로 분포도로 봤을 때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경매는 저도 그랬고요. 큰 돈이 있어야 시작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소액이라면 경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매 공매 시장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사실 이 경매 시장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어떻게 좀 물건을 고르면 좋을지 직접적으로 오늘 사이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집중하면서 함께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통 이런 옥션 사이트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모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있는데요. 뭐 이거를 일정하게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뭐 검색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어 사실은 그날 일단 신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진짜 좋은 물건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고 바로 바로 첫 번째 낙찰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이런 유료 사이트 같은 데 요즘에 무료 사이트도 많죠. 예, 그런 데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오늘의 신권 검색이 있어요. 음. 이거 좀 사이트가 바뀌었네. 그죠? 여기도 써 있네. 오늘 공고 신권. 여기 옥션 사이트가 오늘 바뀌었네요.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자, 신권 검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신건이 254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3억 7,900인데 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는데 자, 이거는 전이나 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주택은 다릅니다. 왜요? 주택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4억짜리, 5억짜리도 여러분들이 어, 그 전세 보증금을 인수할 목적으로 낙찰받으면 그게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자, 이게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내 금액이랑 안 맞잖아요. 여기 감정가랑 최저가 나오잖아요. 그죠? 감정가가 나오는데 요런 거 패스해야 돼 그냥. 예, 뭐 가평? 예, 가평 요런 거는 2, 3천만 원 있어도 이거 에어비앤비 비용으로 괜찮을까? 그죠? 뭐 3억, 5억대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봐봐. 이 오늘 벌써 신건인데도 봐봐요. 219명이나 이걸 검색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평 그러면은 충분히 내비를 가지고 왜냐면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일대에 보면 이렇게 좀 관람하거나 우리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풀빌라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갖고 있다면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싼가 했더니 38평, 토지는 38평이고 건물이 24평이네요. 예,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건물도 나빠 보이진 않은데. 아, 갑자기 물건 검색을 하게 되네. 잠깐만요, 여러분. 요건 보고 가자요. 나도 궁금하네. 이렇게 조그맣게 앞에 마당에다가는 이렇게 배추를 또 심고 그러네요. 어, 뭐 집도 뭐 옛날에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유 완전 중심가네. 예, 도심이죠, 도심. 방도 3개에다가 그냥 양방향 통행이 확실하고 좋네요. 음, 샤시가 좀 혔네. 그죠? 그래도 뭐, 예, 여러 가지 뭐 이걸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도시죠. 2종 일반인데 좀 넓게 졌네. 예. 자, 뭐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도로 요런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도로도 아무 도로나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로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이거 보자고요. 자, 한번 열어 볼게요. 자, 도로를 열었어. 148평이나 돼. 이게 만약에 여기가 포천이 아니고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도로라면,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도로라면은,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예, 그 정도만 보유하게 되면 입주권이 또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예. 이건 또 몇 제곱미터야? 49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 개 쪼개가지고, 물론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의 상황이죠. 가족들하고 좀 나눠 갖고 있다가, 예, 좋은 기회가 오면 입주권 또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할 만한 도로가 있고 아닌 도로가 있거든요. 자, 대부분 이렇게 지방에 도로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그냥 도로죠. 이미 건물도 있고, 예, 요런 도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요런 도로 말고, 이 도로 주변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건축을 할 만한 땅들인데 건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도로는 낙찰받아도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 148평이나 되는데 2,900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도로들을 보면은 뭐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물건도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낙찰받고 있다가 주변에 건축 행위를 만약에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그 제가 지금 낙찰받은 그 도로의 지분이라도 사용권이라도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의 물건은 사실 낙찰받아도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내가 낙찰은 100만 원에 받았지만 사실은 팔 때는 1000만 원이 뭐야. 상황에 따라서는 다 팔고 나면은 몇 천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예. 이 시골에 이런저런 땅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건축을 할 수 있고 못하고 이게 도로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리고 그 도로 폭이 몇 메다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서는 이런저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도심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도로가 갖는 위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에 낙찰받는다고요? 예,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의외로 돈이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액 계신 분들 그런 거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뭐 창고용지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요런 거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라면은 이런 거 패스해야죠. 금액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봐도 되는데 어때요? 금액이 좀 세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74억짜리 공장이 동두천에 좋은 게 나왔네요. 자, 양산의 물건 공장 패스해야죠. 현실적으로. 이해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자, 봐봐요. 또 이거 주유소 나왔어. 봐봐요. 23억이긴 하지만 잠깐 소액은 아닌데 넘어가서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아침 방송에서 요즘에 이런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주인들도 주유소가 지금 점점점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 경매를 당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냥 경매로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큰 요즘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이런 주유소는 왜 괜찮아요? 벌써 아무리 지방이어도 주유소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도로가 있다는 뜻이고요. 차량 통행이 그래도 꽤 존재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할 수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아도 드라이브 스루만으로도 굉장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걸 본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은 또 하거든요. 예, 물론 이게 또 너무 심각한 곳이 있고 괜찮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별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주유소가 나와서 잠깐 옆으로 새길로 세가지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 오늘 신건이 몇 개 나왔어요? 254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한 10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10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건은 검색을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일단 전화조사를. 그죠? 그리고, 진짜 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현장까지 가봐야겠죠.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물건을 검색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 공고된 신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죠? 예,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소액이라면, 어, 전세금을 아예 안고 대출 없이 낙찰받게 되면 다주택자도 상관없잖아요.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지금은 현재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어, 4년 전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낙찰을 받잖아요.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물건마다 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세금보다도 낮게 낙찰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전세를 놓으면 오히려 내가 투자금이 더 생겨. 돈 뺏겨가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물건들만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이트에 보면 유료 사이트가 됐든 무료 사이트가 됐든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을 하고 검색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때요? 현재 입찰 나온 물건만 전국에 2649건이나 존재합니다. 예. 자, 그러면 2649건을 검색을 하는데 다 써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럼 이렇게 유찰이 다들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예. 아직 유찰이 진행 중인 물건도 있겠지만, 자, 이게 왜 1억 9,300인데 679만 원이 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0만 원이 있든 2천만 원이 있든 이거를 낙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단 조건이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요 물건인데 22평이나 되네요. 자, 그래서 679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보자고요. 1억 5천이야. 예, 대항력이 있네요. 배당 요구도 했고. 자, 그러면 내가 당해세라든지 조세 같은 게 많으면 만약에 1억 5천이 아니고 시세가 2억이야. 그러면 이건 낙찰받을 가치가 있겠죠. 근데 조사해봤더니 전세 보증금보다도 안 돼, 시세가. 그러면 이건 낙찰받은 의미가 없겠죠. 예. 근데 앞서 이걸로 유추가 가능하죠. 900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했어. 예. 그러면 이분이 보나마나 시세 조사를 잘못하고 낙찰을 받는 바람에 미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전세금이 1억 5천이고 감정가가 1억 9,300인데 이게 이 감정 가격이 지금 시세로도 아닐 거기 때문에 미납했을 확률이 좀 높죠. 예, 물론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봐야지 알겠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북구 부산광역시 압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낙찰자보다도 먼저 받아갈 돈이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봤을 때 큰 매력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아, 요런 물건이구나. 아, 요렇게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응? 대학령님 차이. 자, 일단 요렇게 보면은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지방 쪽은 좀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도 지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서울을 한번 선택했더니 904건이네, 서울만. 그죠? 자, 대학력 있는 임차인, 뭐 이렇게 막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엄청 계속 유찰이 될 가망성도 높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신사동 물건 한번 볼까요? 3억 2,500인데 2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전용 15평이고요. 3억 2,500이네. 아, 참. 예. 자, 배당 요구까지 또 했어. 예. 근데 보험공단이나 인천광역시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자,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된 돈에서 이 사람이 돈을 다 받고, 그죠? 못 받은 걸 주는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여기 또 지금 나름대로 지금 조세 채권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예, 모르죠. 또 당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돈들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섣불리 이 상황에 못 들어오죠. 예, 이건 더 유찰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킬링 포인트가 지금 현재 내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전세 보증금이 현 시세보다도 어, 높다면 이걸 지금 받아야 될 의미가 없죠. 예. 이거보다는 무조건 높아야겠죠. 현재 전세 보증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가 돼야지만이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요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서울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네. 54평에 건물이 164평인데 19억짜리가 15억에 나왔어요. 그죠? 나빠 보이지 않은데. 그죠? 큰 도로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멀쩡한 건물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련이 없지만,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금액을.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사건 번호로 검색할 수 있고, 또 매각기일로 검색할 수가 있고, 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감정 가격, 최저 가격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느냐는 약간 다르지만 그냥 2, 3천만 원 갖고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감정가 0원에서 얼마 하면 좋을까요? 한 1억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2억 정도까지는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낙찰받는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감정가에 낙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유찰이 된 다음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요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감정가로 기준을 잡고 검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냥 1억으로 해볼게요. 1억. 예,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2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1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벌써 어때요? 전국에 5,100건이나 있어요. 5,100건이나 있어.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물건을 검색하시면은 검색할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봐봐요. 4,200만 원인데 280만 원까지 떨어졌대. 아, 이건 보나마나 별론데 그냥 한번 보자고요. 예. 이제 대형 복합 그 상가죠. 예, 벌써 460만 원에 낙찰받은 분이 있었는데 요것도 미납할 정도였으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곳으로 사려는 됩니다. 예, 르네시대라고 해서 뭐 거의 서울의 테크노마트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로 좀 보여지죠. 그래도 뭐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데 공실인가? 이게 어떻게 공실인 것 같으네요. 그냥 딱 요 자리네. 그죠? 예, 공실인데 그 와중에 야, 요거를 임차인도 없고 그렇죠. 예, 요거를 해놓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물건들은 어떤 게 또 더 위험한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관리비가 밀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게 평당 관리비가 자, 이게 지금 건물 면적이 10평이거든요, 전용이. 그러면 분양 평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한 30평 정도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평당 월 관리비가 얼마라 그랬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00원, 20,000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냥 10,000원이라고만 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3년치 밀렸다고 쳐봐요. 꽤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은 그 공용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인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찰금보다 어떨 때는 그 관리비 내는 게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조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바로 내가 낙찰받아서 여러분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세를 놓을 거라면 세가 맞춰질 때까지도 나는 관리비를 계속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물건을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소액으로 시작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도 테크노마트가 경매로 나왔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근데 그때도 제가 소액이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어떤 내가 뭐 장사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내가 임대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요런 거 답이 나왔는데 600만 원 이런 것도요. 봐봐요.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너무 소액이니까 또 쬐끔하고 8.9평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진짜 필요한 땅인 경우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맹지를 탈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것도 검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다니까요, 이거를. 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래요? 아이고. 자, 여기 건물도 있네. 예? 그죠? 요 물건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도로가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죠?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도로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677-2번지, 그죠? 677-2번지에 있는 땅은 내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맹지인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분한테는 우리의 땅을 10평이라도 갖고 싶은 열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보통 이 앞에 도로가 붙어 있는 이런 땅은 얼마예요? 뭐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00만 원인데 이 맹지인 뒤에 있는 땅은 평당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동네마다 이거 지역마다 입지마다 다릅니다. 예, 50만 원인 경우도 있고 60만 원인 경우도 있고 4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요? 도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붙어 있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해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붙어 있는 땅과 붙어 있지 않은 땅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뒤에 이 땅을 갖고 계신 분한테 이 땅을 일부분이든 전체든 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가 거꾸로 677-2번지를 내가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땅은 100만 원인데 뒤에 있는 땅은 5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앞에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나는 이거를 지금 얼마짜리야 이게?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쳐요. 그죠? 근데 10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뒤에 있는 땅을 내가 만약에 매입해봐요. 그럼 내가 살 때는 평당 50만 원이지만 내가 매입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여기도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붙어 있는 땅 전부 다 50만 원짜리가 평당 100만 원짜리 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냥 이거는 뭐 시세, 1년,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투자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투자야. 그냥 내가 매입하는 순간 이거의 가치는 갑자기 2배로 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과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죠? 금리랑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전략만 잘 짜가지고 미리 조사만 잘 해놓고 낙찰받아서 협상만 잘하게 되면 갑자기 내 자산이 2배가 돼버린다니까요? 내 자산이 갑자기 2배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거래까지 좀 잘 되네. 거래가 또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거래까지 잘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세대로 시세가 예를 들어서 970만 원이라고 쳐. 그 970만 원보다 좀 싸게 600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뒤에 있는 땅을 내가 같이 매입하게 되면 갑자기 엄청나게 여러분들 자산이 한 방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방향성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은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요? 방금 얘기한 거는 우리 이제 퇴직을 앞두고 농지연금 같은 걸 바라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죠. 실제로 어때요? 막 토지 같은 경우는 뭐 1억짜리도 5천만 원 상황에 따라서는 뭐 3천만 원도 뭐 낙찰이 되는데 그죠? 농지연금이 목적이면 꼭 굳이 좋은 곳에 있는 농지를 낙찰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저 오지에 있는 걸 받아도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의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돈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도로에 붙은 땅을 받았어. 예. 근데 어때요? 뒤에 있는 맹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라도 사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면 되지. 그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로에 붙은 땅만 사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도로 붙어 있는 땅은 아니지만 뒤에 있는 땅인데 도로에 붙어 있는 땅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10평 정도는 나한테 1,000만 원에 팔 의향이 있대. 그러면 낙찰받아도 되지. 내가 지금은 평당 5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그 앞에 있는 10평을 사는 바람에 나는 그게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100만 원짜리로 둔갑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 붙은 땅으로 변신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 요런 거는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랑 상승이랑 상관이 있어요? 크게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래요. 우리 소액이신 분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건 말고도 많은데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부자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천천히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우리 드림이시부님 작아도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부동산을 찾아야겠어요. 그쵸? 네. 아이가세님, 최창일님 오늘은 들어오셨네요. 항상 건강 생각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야, 예, 좋네요. 진짜 창일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그죠? 네. 나는 된다님, 멘토님 얘기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려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혼자 하지 마. 같이 하면 되지. 그러면 같이 하면 되지. 그죠? 네, 아이마미님,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조채윤님, 네.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김잘님, 처음 듣는 아이디네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보다 늦은 당일세는 임차 대금이 먼저 배당되도록 바뀐다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때가 되면 제가 또 굿모닝 경매에서 여러분께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님, 도토리님 그런 말씀은 대학력 있을 때 전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이제 막 오고 가고 했나 봐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실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도토리님? 도토리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죠?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아, 좋습니다. 네. 손일래님, 2023년은 경매해로 신권 검색 열심히 해야죠.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운데, 소담님, 그쵸? 그래요. 예.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소피아님, 아, 반갑습니다. 예, 저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방송을 항상 아침에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 부자님, 지방에도 임장 공부와 함께 공부할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확실히 함께하면 확실히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면서 좋은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음. 나는 된다님, 멘토님, 신규 법인자들을 위해서도 언제 날 잡아 설명 부탁드려요. 그래요. 요거 한번 제가 강의로 아침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현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